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제한존조 수가 80만이 된다고 합니다. 80만 사회에 리더가 없습니다. 왜 리더가 없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사회에서 리더가 배출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유학파 이렇게 4개 분야에서 흔히 리더가 배출되죠. 자, 첫째 종교계를 살펴보면 종교계에서 리더가 배출되는 것은 인권 때문에 그런다. 인권 활동을 활발하게 한 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제한존조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불법 체류가 절대 다수일 때 한국의 교회 목사분들이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법무부하고 싸워서 어떤 인권 문제도 막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임금 체불이라든가 등등이 산재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 목사분들이 나서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분들이 정말 김혜성 목사나 서경석 목사나 서영희 목사나 이분들이 리더 역할을 했죠. 근데 이분들이 필경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존속사회 리더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초창기에 어려울 때 이분들이 나서서 했지만 현재 지금 존속사회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리더로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존속 자체 내에서 이 종교계,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할까요? 이 성직자 가운데서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성장한 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종교계 리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 존속 사회를 봤을 때 이 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박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경제계,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존속 가운데 이제 자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돈도 좀 많이 벌었고, 근데 이분들에 대한 정리는 저는 기업가는 없고 이분들은 경제인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가라 하면 정말 수백 명의 어떤 인원을 고용해가지고 사회에 대한 기여가 크고 이런 분들을 기업가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존속사회에 보면 기업가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그냥 경제인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인. 근데 이분들이 특징은 뭐냐? 이분들의 특징은 돈은 많은데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이것이 좀 그런데 현재 단체장, 그러니까 존속사회 단체가 몇십 개 된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단체장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자영업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과도기의 기여가 컸습니다. 기여가 컸는데 계속 이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 그거는 좀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가방끈이 짧다고 생각하면 좀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생, 그것도 공고예요. 이분은 대학 졸업생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엄청나게 배웠죠. 배워가지고 지금 훌륭한 전직 대통령을 지금 남았죠. 그래서 가방끈 짧아도 이런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우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론계에서 이제 리더가 배출될 수가 있는데,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제한존조 언론 보면 또 여기 특징은 뭐냐? 무전유식이에요. 가방끈은 되는데 또 돈이 없어. 이것이 이제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유전무식과 무전유식이 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론하고 이 경제인들의 협력해서 뭐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장단점 보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시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저희는
이렇게 협력해서 뭔가 만들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를 보는 게 자기네 위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협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전반 이 제한종족 사회 구성 보면 90% 이상이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잡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체장들 비롯해서 이 지식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습니다. 지식에 대한 존중이 그냥 자기가 뭐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원래 이 경제인하고 언론이 이렇게 협력해서 뭔가 만들어내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학파 가운데서 리더가 배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현재 그 제한종족 사회 그 유학파들을 보면 몇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일시에다 들어와서 노무로서 번 돈으로 자녀를 이제 유학으로 데려온 이런 케이스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 나와 있는 석박사 가운데 고급 인재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08년에 저희 신문사에서 이 석박사생들이 그 회의라는 거 제가 봤는데 그 자소개 이렇게 하죠. 한 젊은 여성이 자기는 중국의 복단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 왔다니까 술렁술렁이 뭐냐면 그 좋은 대학 졸업하고 왜 한국에 유학 오냐, 뭐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갈 거지. 이 뭘 설명하냐. 고급 인재가 있긴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거든요. 중국에서 정말 그 훌륭한 대학 졸업했으면 한국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자기네들 평가예요, 이게.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석박사 졸업하고 한국에 남고 싶어도 남을 수 있는 것이 2008년입니다. 그때 F4 비자가 실시돼서 이때부터 남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남고 싶어도 비자가 해결 안 돼서 다 중국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 따져보면 올해로 16년입니다. 16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재 성장해서 리더가 되려면 한 세대의 시간이 경과돼야 된다. 한 세대가 30년이죠. 3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돼야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16년,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 되겠고, 물론 그 각 분야에서 훌륭하게 활동하는 그 석박사 졸업생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 또 동포사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건 뭐라고 뭐 탓할 수는 없고, 그분들도 뭐 나름대로 그쪽에서 잘 나가면 그것도 또 기여죠, 결국엔. 예, 그렇게 좋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이 동포사회,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 와서 그 겪은 어떤 그런 상황들 보니까 안타까워서 뭔가 이 사회에서 해보려고 참여했다가 한두 번 와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실망하고 돌아가 다시 안 오는. 그 왜 그러냐면 좋은 뜻을 갖고 왔는데 그 단체장들이 회의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완전 실망하는 거죠. 아, 여기는 자기네끼리 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안 온다. 이런 젊은이들 몇이 돼요. 예. 저만 해도 몇 명 이제 겪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네를 징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쪽 사회는 허수이. 그러니까 징수이 부판 허수이라는 그 중국말 속담 있죠. 그래서 좀 자태가 높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뭐 동포사회 또 그 이슈가 있을 때 바짝 관심 가졌다가 별로 뭐 이익이 안 될 것 같다는 또 반짝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편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제한종족 사회하고 제일종족 사회의 그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다릅니다. 제일종족 사회는 유학생 주류로 형성된 사회입니다. 1980년대 초 낙가소니 총리가 10만 명 유학생 유치 운동 벌였어요. 그때부터 종족들이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그럼 지금 40년 넘었어요. 그럼 인재 성장이 30년 경과된다는데 어서 40년 되니까 그쪽에는 완전 자리 잡고 리더들도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에는 제한종족 사회는 너무 일꾼으로 형성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이주민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가 배출되려면 가장 이상적인 거 유학파 가운데서 나오는 게 이상적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언제까지 가야 될까? 저는 앞으로 한 15년 내지 20년 더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유학파들 가운데 진정한 리더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또 다른 한계 방안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인, 경제인, 유학파 뭐 이렇게 세 개 분야가 좀 뭉쳐서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시 역사 문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에 봉건 역사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자꾸 뭐 과거 무슨 봉건 시대 어쩌고 무슨 봉건사회 어쩌고 이런 봉건사회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반도 역사에 봉건사회랑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왜 없었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